2021년 올해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다가올 새해를 맞이할 차례인데요. 2022년을 더욱 알차게 보내기 위해 달라지는 정책들 소개해 드릴게요. 매년 달라지는 일상 속 다양한 정책, 먼저 경제 부문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최저임금이 인상됐습니다.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5.1% 상승했는데요.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임금은 광주광역시 기준 1,920원입니다. 다음으로는 부동산 부문입니다. 사주별 총부채원리금 상환 비율 DSLR 규제가 강화됐습니다. 이로 인해 대출이 조금 더 어려워졌는데요. 총 대출액이 2억을 초과할 경우 적용됩니다. 대신 양도소득세 기준이 올라 1세대 1주택자는 한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달라지는 청년 정책도 눈에 띕니다. 6개월간 구직 촉진 수당을 지급하는 국민 취업 지원 제도가 확대되고요. 청년 우대형 청약 공장은 2023년으로 연장됐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업난이 계속되며 우리 청년들 올해 특히나 힘든 시간을 보냈었는데요. 구직지원금, 우대형 통장 등 다양한 정책이 시행될 예정이니 올해보다 더 나은 해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파이팅 하세요!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출생 및 육아 정책도 확대됩니다. 내년에 처음으로 3+3 육아휴직제가 시행되고요. 정부의 영아수당도 추가로 마련됐습니다. 부모와 아이 모두 행복할 수 있도록 지원책이 대폭 확대됐으니까요. 호랑이를 닮은 우렁찬 울음소리가 전국에 퍼지길 기대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실생활 속에서 달라지는 정책입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 문제, 더는 두고 볼 수 없겠죠. 1년의 계도 기간을 끝내고 투명 페트병 분리 배출이 확대 시행됩니다.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단독주택도 단속이 시작되니 분리 배출 꼭 지켜주세요. 이외에도 눈여겨볼 만한 정책들이 있는데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간이 연장됐습니다. 내년 1분기 동안에는 전기, 가스 요금 동결, 안심하고 따뜻한 겨울 보낼 수 있겠네요. 신용카드 공제는 전통시장을 이용할 경우 더 높아진다고 하니까요. 우리 전통시장 많이 이용해주세요. 2022년은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동시에 열리는 해입니다. 각 당과 후보의 정책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3월 9일, 6월 1일 잊지 말고 투표해주세요. 내년 공휴일은 올해보다 5일 늘어납니다. 지금까지 전국의 주요 정책이었고요. 이번에는 우리 지역 정책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광주 시민들에게는 일상회복지원금이 지급됩니다. 1월 17일부터 신청할 수 있고요. 1인당 10만 원씩 상생카드와 체크카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일상회복지원금은 광주에서 사용할 수 있고 유흥업소에서는 이용이 제한됩니다. 아이 낳기 좋은 도시를 위한 광주시의 출산 장려 정책이 내년에도 이어집니다. 10개월 연속 출생률 증가의 도시답게 그 정책도 엄청 많은데요. 2022년도에 광주에서 태어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2년간 최대 1,740만 원의 출생 그리고 육아수당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아이가 태어났다 광주시에서 지급하는 출생축하금 100만 원과 정부에서 지원하는 천만남 이용권 바우처 200만 원이 주어집니다. 내년에는 좀 특히 쌍둥이의 경우 출생축하금이 100만 원이 추가 지급되고요.
더불어서 24개월 동안 광주시에서는 양육수당 20만 원을 월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 20만 원은 정부에서 지급하는 아동수당 10만 원,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신설됐죠. 영아수당 30만 원과 중복해서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지급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다고 하죠. 2022년 기준으로 광주시에서 태어난 신생아에 해당하고요. 아버님 혹은 어머님께서 3개월 이상 광주에서 거주 요건만 충족된다라고 한다면 소득과 상관없이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2021년은 코로나로 인해서 유독히 추웠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2022년에는 저희가 마스크를 벗고 정말 서로의 미소를 볼 수 있는, 환한 미소를 볼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보면서 더 건강하시고 더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신생아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도 있습니다. 신입생들 주목! 지역 내 초중고등학교 신입생들에게는 입학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급식 단가도 올라서 내년에는 더 맛있는 급식을 먹을 수 있다고 해요. 청년들을 위한 광주시 정책들도 유지 신설됩니다. 학교 생활을 위한 등록금과 생활비 대출을 이용한 학생들 있을 텐데요. 광주시에서는 이들을 위한 학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합니다. 월세도 지원하니 자취하는 청년들 어서 신청하세요. 도시철도 2호선 공사도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2023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조금 불편하더라도 너른 마음으로 이해 부탁드립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광주시의 노력도 계속됩니다. 광주형 뉴딜 정책과 인공지능 산업이 강화되는데요. AI와 각 산업군을 연계해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요. 미래 먹거리, 데이터 센터 착공,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광주형 일자리까지 다가오는 1월 6일까지 신입사원을 채용하니 어서 서두르세요. 마지막으로 전남도 정책 살펴보겠습니다. 전라남도는 코로나19로 무너진 서민 경제 회복의 중심을 뒀는데요. 지역 농수축산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 온라인 유통 판로를 확대합니다. 지역 상품권도 발행하고요. 도내 청년에게는 문화복지카드를 지급합니다. 섬 주민들을 위해 여객선 항로도 확대했습니다. 가까워진 거리만큼 전남도와 주민들의 삶도 가까워지길 바라고요. 다양한 정책을 통해 전라남도민의 삶의 질이 상승하길 기대합니다. 전라남도의 핵심 정책,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와 전남형 뉴딜에도 가속도가 붙을 예정입니다. 특히 많은 관심을 받았던 한국에너지공학대학교가 2022년 개교합니다. (2021년 3월달) 기관 대학으로서 에너지 분야의 핵심 연구 인력 그리고 창업 창립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되어진 특별한 대학교입니다. 에너지 분야의 연구 인력을 기르는 대학이 사실 대한민국에서 많지 않지 않습니까? 특별히 에너지공학 분야만을 개설해가지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만든 대학은 아마 채택이 유일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 대학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에너지와 그리고 시너지 효과를 감안한다면 충분히 좋은 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고 2050년까지 세계 탑10 에너지공학 분야의 대학으로 성장할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전라남도는 2022년부터 2년 동안 전남 방문의 해를 운영합니다. 전남의 주요 관광지를 정비하고 새로운 관광지도 발굴합니다. 2023년에 개최될 순천만 국제박람회 준비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캠핑장과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 볼거리, 즐길거리가 더 많아질 예정인데요. 내년에는 더 많은 사람이 우리 지역을 방문하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정책이 가장 마음에 드시나요? 2022년 달라지는 정책 꼼꼼히 살펴보시고 알뜰하고 풍성한 새해 되시기 바랍니다.